공무원도 다치면 재해보고를 해야 된다던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다 조금 다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공무상재에 신청할 필요 있을까요? 공무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어떤 순서로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을 하다 우리가 다치면 먼저 작업 중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조치, 다음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작업 중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작업 중지는 일하다 다친 공무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지하고 그 다음에 대피를 해야 되면 대피하거나 이런 행동을 먼저 해야 되고요.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은 이분의 작업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의 작업도 중지시켜야 되는지, 작업 중지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요것을 이제 확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작업 중지하고 난 다음에는 다친 본인은 병원에 가야 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안 가고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고요. 관리감독자의 경우는 이제 일하다 다친 사람이 잘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지원해주고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 교사, 교육공무직, 일용직, 기간직 등 모든 교직원이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보고하는 건 아니죠? 예. 모든 교직원이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의사진단서, 소견서도 좋습니다. 등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연속으로 3일 이상 휴업했을 경우에 보고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3일 이상 휴업이라고 했는데, 휴업이라는 거는 병가 결근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또 보고할 때 우리가 내가 좀 실수해 가지고 다쳤는데 이거는 재해 발생 보고 대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과실이 있었냐 없었냐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수해 가지고 다쳤더라도 3일 이상 휴업이 되면 보고 대상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일반 산업재해는 3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고요.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중대재해가 뭐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가 중대재해에 해당되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이것도 중대재해.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같은 중독자가 발생한다면 이것도 중대재해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보고는 누가 하는 게 맞나요? 보고는 학교 현장의 경우에 해당 업무 관련 책임자, 그러니까 교원의 업무 같으면 교감이, 행정실의 업무에 해당되면 행정실장이, 근데 급식실의 업무면 영양교사가 보고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 현장은 재해 발생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재조사나 재조사표 제출은 도교육청의 전문가인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네. 경북교육청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하던데 뭐가 맞나요? 예, 그 재조사표는 학교가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재해 조사를 하고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이걸 보관할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관리감독자인 교장은 재해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행정실장, 명예교사는 관리감독자인 교장을 거쳐서 교육청에 재발생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보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업주인 교육감의 의무를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네. 일하다가 다치면 공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상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상 처리 절차는 재보상 신청을 하고요. 이건 당사자나 연금 취급 기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재경위조사서를 연금 취급 기관이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출을 하고 연금공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현장 전문조사를 나와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보상심의위원회에 인사혁신처가 상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상 신청하는 재해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해는 이런 무조건 이제 다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기준이 있죠. 재해가 일하다가 공무원의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일하다가 다친 게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이렇게 다쳤다는 것도 병이 발생했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재발생한 원인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아픈 거, 이게 서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본인이 원래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지면 이거는 공무상 재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당해도 공상 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공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면 이거는 인정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오다가 이제 사고 나면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회식, 공식적으로 하는 회식은 인정이 되는데, 공상으로 인정이 되는데, 직원 친목을 위해서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런 스포츠 활동, 취미 활동 하다가 다치면,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결재권자 복무 신청하지도 않고, 승인도 안 받고,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다치는 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공산 신청은 다치고 나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을 이제 공무상 요양급여 시효라고 하는데, 다쳐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아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날,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치료 등 받은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산 신청하고 나서 승인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청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예, 너무 이렇게 신청해봐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하다가 다쳤으면 처리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절차 쭉 있죠. 그 절차 거치면 60여일이 걸립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백한 공무상 부상 이런 경우는 18일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이 무엇인가요? 예, 명백한 공무상 부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일하다가 다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인데 이제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 중환 정도가 경미하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너무나 급한 병이다, 예, 빨리 치료받고 진료비 지원 받아야 되는 경우다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재보상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금공단에서 바로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8일밖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판단은 누가 하냐? 이게 명백한 공무상 부상이다 아니다 판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하고 이 경우도 이제 자료 제출, 뭐 신청 절차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판정하는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고,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이제 다치는 게 정형외과상의 질병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염좌, 타박상, 찰과상, 뭐 좌상, 열상, 그다음에 골절, 인대파열, 근육, 신경, 힘줄 파열, 요런데 글로 다친 경우, 일하다가 다친 것이 이제 그 명확할 때, 그런 경우에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이라 연금관리공단에서 바로 판정해서 결정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상 재보상 신청, 공상 신청은 본인이 하면 되나요? 네,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신청했을 경우에 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취급기관, 학교 같으면 교육지원청이 연금 취급기관이에요. 연금 취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다가 경위조사서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따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이제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연금 취급기관인 교육지원청이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상 신청에는 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서류가 하냐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 병원 갔는데 이 병원은 좀 이상한 것 같아 해서 두 번째 병원까지 갔단 말이죠. 두 군데 이상 병원을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맨 처음 갔던 병원의 초진 의무 기록지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발생한 병별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재보상 심사 담당관실에서 발간한 재보상 A부터 Z까지 이 책자 파일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공무상 재보상은 재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 본인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상추정제라고 하던데 공상추정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 원래 재해가 공무원이 재해를 입으면 내가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다라는 걸 증명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병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어떤 유해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공무원이 질병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이게 순수하게 일해 가지고 발생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본인 증명 책임을 낮춰주는 것, 그게 이제 공상추정제입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추정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병이 뭐 뇌혈관 질병, 심장질병, 근골격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요 해당되는 질병마다 그것을 공상추정제에 해당되는 질병이다라는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판정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제181호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공상추정제에 해당되는 질병이라도 신청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만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준비 서류도 아까 말씀드린 재보상 A부터 Z까지 이 책자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무원이 일하다가 다쳤을 때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교육공감TV 구독을 눌러주세요.